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건입니다. 내부를 모두 고친 아파트입니다. 벽면에 금이가 있는 등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대금 2,600만 원만 받아놓고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인테리어 시공 중에 발생하는 공사대금 분쟁 사건입니다. 공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리가 지끈지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공사, 인테리어 공사 최근에 주변에 굉장히 많고요. 또 생각보다 이제는 금전적인 규모도 꽤 크더라고요. 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걱정하는 그런 염려하는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내부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업자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공사 도급계약이죠? 네. 네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곤 하는데 공사업자 입장에서 공사를 전부 완료하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네. 공사를 요청한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결국 당사자 간의 법적 다툼으로까지 가곤 합니다. 네. 자, 그럼 우선 그 공사에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완성된 목조물 또는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렇게 하진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지금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하자를 이제 보수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는 네. 얘기인데, 자 반대로 공사를 이제 요청한 도급인이 공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이거 하자 아니냐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공업체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만약 하자 부분이 보수로 충분히 해결한 가능함에도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면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도급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좀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공사대금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신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네, 피고 A 씨는 이사를 하게 되면서 새로 들어가는 집을 리모델링하기 원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면 견적비를 잡아주는 사이트를 통해 특정 업체를 만나게 되었는데 업체 공사업자가 원고 B 씨였습니다. 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이 원하는 리모델링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B 씨도 A 씨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지 않다고 하여 A 씨는 B 씨와 내부 리모델링 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A 씨가 계약에서 요구한 것과 달리 B 씨가 이행하는 부분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고 공사 기간 내내 A 씨와 B 씨는 적지 않은 다툼을 하게 됩니다. 계약 당시 약정한 공사 기간도 도과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A 씨는 최종 마감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자 B 씨는 계약상 이행을 다했다며 A 씨의 마감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 채 공사 현장을 퇴거하였습니다. 네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공사를 전부 완료하였으니 공사 잔금을 달라고 하였고 A 씨는 마감을 전부 해주기 전까지는 잔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자 B 씨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 씨는 결국 다른 공사업체를 불러 나머지 마감을 진행하였고 이후 B 씨는 A 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A 씨가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이제 주지 않아서 진행된 소송인데요. 최종적인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A 씨는 B 씨가 내부 리모델링 공사 도급 계약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설사 완료되었다고 보더라도 하자가 많이 있는 상태여서 이에 대한 하자 보수 비용을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네.
위 소송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조정에서 당사자 간의 비용을 타협하여 A씨가 B씨에게 공사대금 잔금의 45%에 해당하는 금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내용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몇 가지 좀 지켜보고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진행할 공사의 목적이 무엇이고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다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용할 자재와 공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세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사 기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말로만 주고받고 카카오톡만 갖고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상세하게 정리된 계약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 공사 진행 중에 이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일이 발생돼서 추가 공사 또는 설계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책임과 범위를 명확한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테리어 공사 관련된 공사대금 분쟁 관련된 사건을 다뤄보고 있는데요. 시공 후에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좀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그 양쪽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잘 챙기면 좋을까요? 네, 공사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착공일과 공사 완료일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손해금 항목을 집어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도 확인하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네. 공사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시공자재의 물량, 제품, 규격 등을 쓴 구체적인 내역서를 공사 과정에서 미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공사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급인 요청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한 것이고 자재 변경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소송상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사건처럼 소송으로 이제 번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공사 소송 혼자서 하기는 어렵고 전문가의 이제 법적 조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소송으로 번지게 된다면 계약상 내용과 그리고 차후에 변경된 부분은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네. 그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보통 하자 감정을 진행할 가능성은 높은데 이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그 비용에 대한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약 내용대로 건축이 되었는지 또한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정비용은 감정할 사항이 많아지게 되면 그 비용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하자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아질 시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에서 상당 부분을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비용으로 공제하게 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한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에 따라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과 달리 비교적 짧은 시간에 중재 판정이 이루어지고 그 비용도 소송에 비해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한 계약상 중재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알선 도움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전문인들이 분쟁 사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장을 교환하게 한 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시켜주는 무료 서비스로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면 위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 업무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전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